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M2M 생방송 안방가족 여러분, 오늘 또 뜨거운 가슴으로 환상적인 수업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하, 예,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정보처리 기사 오늘 마지막 생방송 이제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 7시만 되면은 전국에서 벌떼처럼 덤벼들어가지고 내 강의를 저하고 호흡을 같이 했죠. 모래시계 보듯이, 개콘 보듯이, 우차사 보듯이, 그죠? 모래시계는 6.25 때 방송인데 여러분 아주 절찬리에 아주 고생하셨어요. 그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소프트웨어 공학 이제 대단한 막을 내리기입니다. 그죠? 오늘 뜻깊은 날, 생중계의 마지막 날. 병태 순자, 예, 눈물이 앞을 순자야 울지 말고, 아직 남았다. 예,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죠? 좋아요.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 생중계, 잘 우리가 멋있게, 아주 화이팅 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잘 한번 해보자. 자, 현재 이 소프트웨어 공학, 그죠? 우리 20문제 이미 따놨다, 그죠? 아주 쉽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하라. 그렇죠? 이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그죠? 처음에 분석되고, 설계되고, 구현이 되고, 검사 단계를 거쳐서 탄생되어서, 우리 인간의 실생활에서 우리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면서 운영되고, 유지보수되고, 또 필요 없어지면 폐기될 때까지 우리 인간의 삶하고 똑같더라.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인 라이프 사이클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공학론이라는 학문이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품질 좋은, 신뢰성 있는, 우리 인간의 일을 훨씬 생산성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거기에서 20문제 물어주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맞나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은, 개발하는 과정은 크게 절차지향적, 그죠? 일반적이죠?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전형적, 그죠? 이건 전통적, 다른 말로 전통적, 또 구조적이죠. 구조적 실은. 예, 구조적이 더 좋아요. 구조적 있고, 그 다음에 객체적, 객체지향적 개발 방법론이 있는데, 우리는 이놈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전통적, 전형적, 구조적 방법과 객체지향 방법론을 가지고 현재 뭘 하나?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분석하고, 설계를 하고, 구형 개발을 하고, 검사를 하고, 운영하면서, 유지하면서 보수 수정을 하더라. 이거 묻는 과정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전통적 이미 끝나고, 현재 객체지향적 진행 중에 있죠. 그죠? 그래서 분석 도구로 자꾸 반복해보자고. 시험은 여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분석 도구로 우리는 DFD, 하도에서 진리제, DD, 소단위 명센서, 그 다음에 ERD, 그 다음에 STD, 이런 놈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죠. 설계 도구는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모듈 설계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뭡니까? 또 설계 기법에서 우리가 히포, 그리고 NS 차트, 그리고 PDL, 그죠? 이런 걸 하고요. 맞나요? 그리고 이제 구현 과정, 구현에서 이제 우리가 흐름도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죠. 그죠? 가장 적당한 언어를 선정해라. 언어를 선정해서 구현을 하고,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든 구현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죠? 이 검사에는 또 우리가 뭡니까? 화이트 박스 검사와 블랙 박스 검사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단계별 검사에는 단위 검사, 통합 검사, 너무나 쉽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검사, 종합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지보수까지 우리가 이야기가 갖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객체지향을 배우자. 그래서 객체지향 이론을 우리가 다 공부했죠. 객체지향. The world is a consist of object. 객체지향. 그래서 객체의 정의. 객체는 뭐다?
과거에는 처리할 데이터와 이 데이터와 하는 행위들을 분리해서 프로그래밍했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와 행위를 하나로 묶자, 객체화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게 객체지향의 기본이다. 집으로 말하면은 조립식이죠, 그죠? 조립식을 집을 지으니까 그 객체는 또 다른 물건, 건물에 재사용할 수 있는 게 객체지향의 또 메리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객체지향에서 객체가 뭔가, 그렇죠? 그리고 속성이 무엇인가? 그렇지. 그 다음에 클래스가 뭐냐?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그렇죠? 그 다음에 메서드가 뭐냐? 메서드. 그리고 인헤리턴스, 상속이 뭐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 그럼 객체의 성질, 객체지향 기법의 성질, 특성, 기본 원칙이 뭐더나? 우리 여러 가지 성질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것 중에 다형성, 생각나죠? 다형성. 우리 와이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다형성 이야기, 추상화, 그죠? 또 일반화, 전체화 같은 말이라겠죠. 상속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또는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죠? 그 정리를 반드시 원칙론을 정리를 하고요. 이제 객체지향은 또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역시 몇 가지 단어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객체지향 방법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객체지향 기법도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죠. 만약 개발 단계는 한 가지. 어떤 형태든 분석 단계를 거쳐야 되고, 설계, 구현, 테스트, 그리고 유지, 보수, 그죠? 유지, 보수 단계를 거치는데, 자, 객체지향 방법을 분석하는 걸 우리는 OA랍니다. OA, Object Oriented Analysis. 그죠? 객체지향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객체지향 설계를 OOD, Object Oriented Design, 객체지향 설계, 객체지향 구현을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OOP를 하죠. 그죠? 그래서 객체지향에서 분석, 설계, 구현, 요놈이 문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세계의 업무, 프로젝트죠. 업무, 프로젝트,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업무, 수동화되어 있는 업무, 현실 세계의 업무를 이제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래밍해서 구현을 하는 거. 어떻다? 분석 단계가 있죠. 분석은 OA죠. 객체지향 분석을 특별히 OA고, 전통적 방법에서는 구조적 분석이라고 하고, 스트럭처드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객체지향에서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어널리시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 과정에서 문제를 정의하고요. 이것만 아니면 시험은 이거 나온다. 이 문제를 객체 모델링, 객체 모형, 모델링 하는 거죠. 모델링,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델을 배웠지? 예, 객체 모형, 그 다음에 동적 모형, 동적 모델링, 기능 모형. 세당 문제는 또 업무를 하죠. 프로젝트를 객체 모형, 중요하다. 동적 모형, 기능 모형. 자, 요 과정만 알면 되는 겁니다. 요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모형화되어 있는 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죠. 이 설계를 OOD라 하잖아. Object Oriented Design인데, 설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 설계와 객체 설계만 하면 되는 거야. 쉽죠? 시스템 설계와 객체. 이거 실은 단어만 알면 된대. 예. 그리고 이제 코딩하죠. 코딩하는 걸 Object Oriented Programming에서 코딩을 합니다. 자, 이 코딩은 클래스를 먼저 하고요. 객체를 생성시키고 기능을 호출합니다. 그죠? 클래스 안에 객체를 생성시키고 이 객체들의 기능을 호출하면은 코딩이 되는 겁니다. 아주 조립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조립.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말이다. OA, OD, OOP. 방금 요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실은. 이렇게 간단한 건데, 한 번씩 보자는 겁니다. 그죠? OA, OD, OP. 좋습니다. 좋아요. 자, 객체지향 기법이고, 자, 객체지향 분석, 다시 OA, Object Oriented Analysis. 문제의 정의, 프로젝트의 정의로부터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단계죠. 모델링하는 거. 이 모델링하는 게 바로 분석입니다. 분석, 모델화하는 거. 문제를 정의하고 이 정의로부터 객체를 모델링하고요. 그다음 다이나믹 동적 모델링을 하고 기능 모형화, 기능 모델링을 정의함으로써 실세계의 프로젝트를 모델링하는 단계 작업을 객체지향 분석 작업이다. 분석 단계다. 실세계의 프로젝트이죠.
실제 전산 AI 프로젝트를 모델링 하는 거야. 모델링 기법으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 모델링은요, 그게 세 가지. 이게 나와요. 객체. 다음 중 객체 지향 분석에서 이용되는 모델링 기법이 아닌 것. 이래 나온다. 쉽죠? 객체 모델링. 자,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한번 보자. 객체 모델링은 다른 말로 정보 모델링이라 하지. 현실 세계의 프로젝트를. 우리 이미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델링 배웠지.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 게 정보 모델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정보 모델링에서 우리는 ERD를 가지고 했잖아. 한 가지다 이 말입니다. 객체 모델링을 일명 정보 모델링, 즉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객체들의 특성과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모델링이 바로 객체 모델링. 객체들의 관계, 객체들과 객체들의 특성과 그 객체들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게 객체 모델링이고 일명 정보 모델링이다. 요것만 알면 된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동적 모델링은 이 객체 모델링에서 규명된 객체들의 행위와 상태 땡그레미, 객체들의 특성과 관계. 자, 정리하자. 객체 모델링은 객체들의 특성과 관계 모델링, 특성과 관계, 객체 모델링이고, 동적 모델링은 뭡니까? 그 객체들의 행위와 상태, 되겠죠? 데이터와 프로시저죠. 행위와 상태를 표현하는 모델링이 됐습니다. 요 말만, 특성과 관계를 모델링하는 건 객체 모델링이요. 행위와 상태를 모델링하는 거는 동적 모델링이다. 알겠나? 자, 기능 모델링은 자료 흐름도 DFD를 이용하여 각 객체에서 각 객체가 수행되는 동작을 기술하는 동작을 모델링하는 동작. 기능 모델링은 동작이죠. 동작이니까 기능이죠. 요거 됐습니다. 자, 어렵게 이 긴 말 필요 없잖아. 객체 모델링이 뭐고? 그 객체의 특성과 관계 공략. 객체 모델링 됐다. 특성과 관계. 동적 모델링은 행위와 상태 공략. 객체들의 행위와 객체 간의 상태 공략. 그렇죠? 기능 모델링은 객체의 동작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자, 요 세 가지 모델링을 하는 걸 우리는 객체 지향이 뭐다? 분석이다 또는 모델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됐지? 이 말만 알면 됩니다.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좋습니다. 좋고요. 자, 이런 객체 지향 분석을 여러 가지 학자들이 또 제안을 했거든. 그래서 이름만 알면 되겠죠. 자, 객체 지향 분석의 방법론을 제시한 게 넘바우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죠? 넘바우 방법, 넘바우 이론이라고 한다. 알아만 놓으세요. 다음 중 객체 지향 분석의 방법론이 아닌 것. 제목 정도만 나온다는 거지. 넘바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분석 활동을 객체, 동적, 기능 모델로 일반적으로 나누어 수행하는 게 넘바우의 방법이다. 되는 거 됐고요. 근데 부어라는 학자가 제시한 객체 지향 분석의 방법은 미시적 개발 프로세스와 거시적 개발 프로세스를 모두 사용하는 거. 미시적이 나오고 거시적이 나오면은 부어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콥스는 뭐냐면 유저 케이스 동그라미. 유저 케이스를 강조해 사용하는 분석 케이스문을 이용했다는 거. 자동화 도구입니다. 유저 케이스 가면은 자콥슨. 예, 됐습니다. 그리고 코드와 요런 또는 코드와 요런 방법은 ER 다이아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ERD, 그죠? 우리 엔티티 릴레이션 다이아그램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분석했는 게 코드와 요돈이다. 그래서 넘바워, 자콥슨, 코드와 요돈. 이놈은 객체 지향 분석의 방법론을 제시한 학자들이다. 또는 방법론이다. 되겠나? 쉽죠? 객체 동적 기능, 넘바워 일반적인 거고요. 미시적, 거시적, 부어, 유저 케이스, 그 다음 ERD. 자, 이렇게 중요 단어. 이 소프트웨어 공학과 시스템 분석은 중요 단어만 탁탁탁 알고 그 중요 단어 있으면 답이야. 됐지? 공부하는 방법이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중요한 단어, 공략 전략. 좋습니다. 중요 단어를 잡아라.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객체 지향 설계. 간단합니다. OOD라, Object Oriented Design인데, 이 개념은 객체 지향 분석을 사용해 생성한 모델, 여러 가지를 분석 모델을 설계 모드로 변환한 작업, 당연한 거고. 자, 두 가지. 시스템 설계와 뭐가 있다? 객체 설계가 있다는 거죠. 시스템 설계와 객체 설계가 따로따로 설계한다는 거고, 여기는 추상화, 너무나 잘 알죠. 정보 은폐, 정보니, 모듈화, 기능 독립성, 상소성을 바탕으로 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다? 모듈입니다. 모듈. 이 모듈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좋은 모듈. 군 모듈의 조건이 뭐더러? 군 모듈은 뭐다? 그 모듈 간의 요소들의 간의 응집성을 높이고
모듈 간의 결합도, 결합성, 결합도는 낮추면은 모듈에 뭐가 된다? 독립성이 보장되죠. 독립성이 이빠이로, 경상도 말로 이빠이, 독립성 보장이 이빠이로 되면은 좋은 모듈이다. 이 좋은 모듈이 곧 뭐로 탄생한다? 이 좋은 모듈은 곧 뭐로 볼 수 있다? 오케이, 오브젝트로,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된 오브젝트로 볼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알겠나? 그래서 모듈 단위로 프로그램하라, 객체 단위로 프로그램하라, 이 말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객체, 이 모듈은 아주 독립성이 보장되는 이 객체, 이 모듈은 재사용이 가능. 다른 시스템에서도 그대로 가서 조립할 수 있는 리유저, 재사용이 가능한 게 멋지다 이 말이에요. 재사용, 리유저입니다. 재사용. 그러니까 이 어려운 소프트웨어도 PC 조립하듯이, 그죠? 마더보드, CPU, 메모리, 램이죠, 램, 그래픽카드, 하드디스크 모아서 하나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만들듯이 앞으로 소프트웨어도 이런 모듈들을 가지고 어느 누구나 쉽게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은 게 객체지향의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 도구가 자꾸 나오거든. 그래서 요즘 프로그래머는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 프로그래머가 아니야. 우리 때처럼 정통 코어볼로 대가리 빠져가면서 개발해야 그 맛이 나는데, 요즘은요, 이미 개발된 모듈을 가지고, 게시판 모듈 있죠. 회원 가입, 전자결제 모듈, 갖다가 붙이면 돼. 그래서 이제 보통 IT 업체에요, 여러분 들어가서 모듈 훔쳐오면 됩니다. 모듈. 알겠나?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여기 직원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와가지고 모듈이 있거든. 이 모듈이 그냥 조립하면 다 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력자를 뽑습니다. 경력자. 개발자는 경력자. 왜? 어떤 회사에 있었냐? 데려오면 그 회사에 모든 모듈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쪽이나 이 개발 쪽에는요, 이 개발자들이 몸값이요. 막 올라갑니다. 완전히 박차노입니다. 박차노.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소프트웨어 분쟁이 많거든요. 사람 빼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으면 안 되는데, 시큰 키 안 오면요. 그 모듈 가지고 딴 데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프트웨어 팀은 인간적이고, 가족적이고, 이렇게 팀이 구성돼야 그 팀, 그 회사가 성공으로 가는 거지. 그러나 왜? 이 개발 특성상, 왜 모듈 단위를 하다 보니까. 그 모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모듈 가고 소켓 방법으로 꼽아보면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발이라는 단어보다 솔루션이 중요합니다. 그죠? 개발은 이미 옛날 말이다. 그죠? 개발되어 있는 모듈이 많아요. 이 모듈을 어떻게 부하, 적합, 조립해가지고 가장 그 업무에 맞는 시스템을, 솔루션을 제공하느냐. 그래서 요즘 우리 IT 쪽에서는 개발이라는 단어보다 솔루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방법론. 이미 개발은 누구나 많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인터넷상에서도 이 개발된 모듈은 엄청나요. 그 모듈을 땡겨와가지고, 그 객체를 땡겨와서 소켓으로 연결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요즘 프로그램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PC 조립하듯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주 일반인들도 그냥 클릭하느라도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동화 도구, 케이스 툴이라고 제너레이터, 발생기, 즉 모듈들을 발생시켜주는 제너레이터 형태로 나오거든. 요번에 나와 있는 MSX 기반 디벨로퍼 같은 경우도 제가 훑어보니까 굉장히 케이스, 자동화 도구가, 자동차 객체들을 많이 제공하는 겁니다. 과거에 전부 다 뚝딱뚝딱 대가리 빠져 만들어야 되는 거 탁탁 제공을 다 해주는데 PC 조립하듯이. 알겠나?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개발자와 이 사용자가 이 단계가, 이 벽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리만 공부해가지고요. 여러분 조금만 하면 IT 기술자처럼 가장에서 평생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기술 가지고, 가장 기술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는 휴먼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JJH의 제자들이 됐소서. 좋습니다. 자, 객체지향 설계됐고요. 자, 이 설계 방법도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설계 방법도 이제 넘버우에 객체지향 설계가 있고, 부어 있고, 코드 용어다. 이런 사람 나오면 전부 다 필요 없고, 객체지향 관계되는 분석 방법이나 설계 방법을 가지고 논문을,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말인데요. 넘버워, 부어, 코드 용어다 하면 무조건 객체지향에 관계된 사람이다.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설계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설계 기법 몰라도 좋습니다. 예. 자, 객체지향 구현은 뭐요? 객체지향 가능한 언어를 선정해야 되겠죠? 설계 단계 생성된 설계 모델과 명세서를 근거로 코딩하는 단계, 프로그래밍하는 단계, 개발하는 단계다.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요즘 이제 객체지향 언어는 크게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렇게 해가지고 객체 기반 언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클래스 기반 언어, 객체 지향성 언어인데 객체 기반 언어로 대표적인 A다. 그리고 액터 같은 게 있고요. 객체의 개념만을 지원하는 거고 클래스 기반은 글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죠? 객체와 클래스의 개념을 모두 지원하고 객체의 개념만 지원하고요. 객체 지향적 언어는 객체, 클래스, 상속의 개념을 모두 지원하는 게 이제 전문 객체 지향 언어인데 대표적인 게 스몰라 또 스몰톡이 많이 이용됐고요. 우리 현재 C 뿔뿔이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고요. 그다음 오브젝티브 C 뭐 이런 언어들 현재 또 인터넷상의 언어들도 상당한 부분 객체 지향성 언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언어를 배우면 여러분도 뭐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코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나? 그래서 언어를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자, 객체 지향 테스트도 한 가지죠. 우리가 전통적이나 구조조가 똑같습니다. 테스트에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확인 테스트, 인수 똑같은 거. 단위는 이제 모듈이죠. 객체의 검증에 따른 맞춤 읽어보시면 되고요. 단위 통합, 모듈 통합, 확인이 인수 테스트라고 하죠. 확인, 인수, 적합성, 뭐 이런 테스트 같은 말이다. 자, 시스템 테스트는 다른 말로 종합 테스트제. 이미 이거는 우리가 구조적 방법하고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똑같은 적용하면은 되겠다는 거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유지보수도 똑같아요. 유지보수는 뭐 또, 있으면 아예 없죠. 아예 똑같이. 자, 유지보수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 유지보수도 수정적 유지보수, 적응적 유지보수, 이렇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객체 지향은, 뭐 우리가 구조적 방법과 똑같지만 분석, 설계, 구현, 검사, 유지보수 강의를 거치지만 그 방법론이 뭡니까? 기존에는 데이터와 연산을 따로 분리해서 프로그램을 짰는데 객체 지향은 데이터와 연산을 하나에 묶어버리죠. 하나로 해가지고 조립식, 집으로 말하면 조립식을 집을 짓고 그 조립식이 이용되던 그 객체가 그 시스템이 무너질 때 또 딴 데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과거의 언어들은 구조적 또는 절차지형적 언어들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때 하나하나 벽돌을 다 쌓아가지고 그 벽을 만들고 그 집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재사용이 안 되는 거. 포커스는 뉴즈였습니다. 되겠나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요렇게 아주 핵심 정의, 핵심 단어를 가지고 정리를 했고 한 5분, 10분 쉬다 가지고 마지막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